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설계와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의 핵심 커리큘럼은 먼저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문법을 이용해서 모방 영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방 영작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은 인풋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대비해서 단락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 코스와 해당 수업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수업 코스가 되겠고요. 아래는 수업 교재가 되겠습니다. 앤서미 영어의 문법 강의는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방 영작은 베이직 실전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요. 단락 이론은 예측 독해라는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핵심인데 이러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학생들의 단어 학습도 시켜야 되겠죠. 단어 학습은 예측 독하라는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간에 이제 학원에 등록했을 경우에 빨리 해석을 이렇게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코드 독해라는 교재를 쓰고요. 또 고등학생들의 단기 영작 학습을 위해서는 서술형 모방 영작이라는 교재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교재를 공부하는 요령은 교재별로 학습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년별 스터디 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앤서미 영어를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시작했을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학원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먼저 문법 수업은 베이직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베이직. 베이직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베이직이 끝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베이직 실전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모방 영작 훈련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직에는 비교적 쉬운 문법이 다뤄지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고급 문법은 어드밴스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변형 이론하고 또 베이직에 빠져 있는 몇 가지 관계 부사라든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어드밴스드로 공부를 추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와 같이 모방 영작 훈련을 계속 진행하다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예측 독해를 공부하게 됩니다. 즉 단락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모든 문법 공부와 영작 그리고 수능 문제풀이 요령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계속해서 내신을 대비해서 교과서를 모방 영작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직전에는 예측 독해 복습을 하면서 이제 성적 관리를 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측 독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 예측 복화라는 단어책을 동시에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내신 대비나 모의고사 대비를 하지만 항상 예측 복화는 과제로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적어도 이때까지 앤서미 영어의 정규 커리큘럼 시작하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앤서미 영어의 그 베이직에서 다루지 않는 어려운 문법들 있잖아요. 이게 어드밴스드 변형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 어드밴스드 변형 이론은 베이직 실전, 즉 모방 영작 훈련을 완료한 다음에 또는 베이직 실전 5권이나 6권을 진행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복화는 다른 교재와 계속 병행해서 즉 예측 독해라든가 고등학교 내신 대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과제로 제시하고 학원에서 점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직을 복습을 할 때는 이게 다 끝나면은 한 번 공부했는데 다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하는 요령은요. 베이직이 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책에 보면요. 챕터 7이 나옵니다. 거기에 코드 판단 테스트라는 항목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을 통과하면 문법을 거의 마스터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7의 코드 판단 테스트를 한 2달 정도마다 한 번씩 온라인으로만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시키면 문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법 교재가 아까는 베이직이었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어드밴스드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학습 매뉴얼에서는 중3부터 어드밴스드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그 가맹학원 원장님들이나 또 제가 학생들에게 실험해 본 결과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어드밴스드를 나가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균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적이 우수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도 어드밴스드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만약에 앤서미를 시작한다면 문법은 어드밴스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베이직 실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드밴스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2학년 때 다 끝나겠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계속해서 베이직 실전으로 인풋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예측 독해를 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또는 수능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나 모의고사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측 복화라는 교재를 중3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과제로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예측 복화라는 책은 총 1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난이도별로 중3 수준부터 고3 수준까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과제로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드밴스드를 학생들이 끝냈을 경우에 역시 복습의 문제가 있죠.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복습은요. 어드밴스드 마지막 책 4권에 가면 챕터 10이 나옵니다. 거기에 코드 판단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34개의 문제를 제작해 놨습니다. 이 문제를 다 통과하면은 영어 문법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역시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온라인으로만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앤서미를 시작했다면 역시 문법은 어드밴스드로 나가야 되고요. 여름방학부터 2학기 동안에 베이직 실전을 시키는 겁니다. 약간 달라졌죠. 앞에서는 전부 다 여름방학부터 예측 독해를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학기 내내 베이직 실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방 영작, 즉 해석과 영작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소수령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측 독해를 약간 그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3월 모의고사부터 이 예측 독해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예측 독해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역시 내신 대비와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예측 복화를 계속해서 과제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복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챕터 10을 2개월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작한다면요. 문법은 역시 어드밴스드로 시작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작되면 모든 과정이 어때요? 이제 그 수업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과제도 많아지고 수업 스피드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어드밴스드를 신속하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2학기 내내. 그리고 겨울방학 때 예측 독해를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내신은 전부 다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 독해 이론, 즉 독해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신을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예측 독해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그 베이직 실전, 모방 영작은 언제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학생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베이직 실전은 과제로 제시해야 됩니다. 과제가 늘어나겠죠. 이제 베이직 실전과 예측 복화, 단어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제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량이 상당히 늘어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체계적인 그런 그 학습 설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영역별로 학습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문법이나 해석을 잘 못한다.
그럼 코드 독해라는 교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내신을 대비하려면, 즉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빠르게 영작 이론을 마스터하려면 서술형 모방 영작이라는 교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이 약하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 독해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공부를 시작해야, 그래서 중3 겨울방학까지 문법과 모방영작과 예측 독해를 훈련이 끝나야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영역별로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 예측 복화라는 그 교재를 계속해서 과제로 주고 학원에서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는요, 이 예측 독해 훈련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한번 복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